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에 지정됐습니다. 미래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 미래차와 관련된 국가산단이 여러 군데 지정되면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인력을 배출하던 지역 전문대학이 재정난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 지역의 요금 인상과 함께 열악한 근무 환경, 지원 부족 등을 근거로 현재보다 1,000원 인상한 4,600원을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는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4,000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택시업계. 광주시의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19년부터 3,300원으로 물가 인상과 타 지역 여파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어디까지 인상하느냐를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4,000원을, 택시업계는 4,600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택시요금 인상을 동의하지만 1,000원 이상의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때문에 기본요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광주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정책위원회를 2차례나 열었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광주시가 택시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결과 기본요금은 4,300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4,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용역 결과와 광주시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안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류비 상승과 인력난, 여기에다 타 지역에 비해 광주시의 택시업계 지원 등이 부족하다며 집회까지 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택시 연수는 참담합니다. 만일에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게 될 때 우리 택시업계는 한편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법인 택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이 회계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결과 노동조합 20곳 가운데 17곳이 이를 이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노조법에 따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20곳이 대상입니다.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 3곳에는 시정 지시가 내려졌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역시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황사먼지가 밀려오겠습니다. 그제 발원한 황사먼지가 북서통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 오후 들어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구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오늘 오전까지 순간 풍속 시속 55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불이 난다면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6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미래자동차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완성차 공장 등 기반 산업은 있지만 추가 투자할 땅이 없어 고민이었는데요. 국가산단 지정을 계기로 정부는 신속하게 지원하고 광주시는 미래차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현재 GGM이 위치한 빅그린 국가산단 바로 옆에 100만 평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에 신규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건 지난 2009년 빅그린 국가산단이 조성된 후 14년 만입니다. 광주를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이 2곳 있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는 빅그린 산단이 가까이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이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시켜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그리고 자동차 소부장 지원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역 제조업의 48%를 차지할 만큼 광주 주력 산업인데 광주 산단 9곳이 전부 분양됐고 빅그린 산단 분양률도 91%에 이르는 등 포화 상태여서 추가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진위까지 꾸려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열을 올린 광주시는 이곳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관련 산업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연기관에 집중된 지역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변화에 맞설 수 있게 금융 지원 등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중요한 건 속도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열어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고 산, 학, 연 그리고 관이 함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에 지정되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차를 내세운 신규 산단이 다른 지자체 여러 곳에도 지정된 데다 정부의 발표가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가장 큰 이점은 산단 용적률을 법령상 기준보다 1.4배 늘릴 수 있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해 산단 조성 기간도 5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이른바 소부장 플랫폼과 지능형 미래차 실증 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미래차 선도도시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해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 도시 광주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는 광주의 과제와 함께 우려도 안겨줬습니다. 우선 국가 첨단 산단으로 지정된 전국 15곳 중 광주처럼 미래차의 방점을 찍은 곳은 대구와 충남 천안 홍성, 전북 완주 등 4곳이 더 있습니다. 산단을 연착륙시킬 선도기업 유치를 두고 타 지자체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경기도에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는 먹구름이 지는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평 이상 5군데 중에 한 군데였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소 서운함은 있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라는 큰 산을 넘은 광주시. 미래차 소부장 선도기업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라는 또 다른 경쟁에서의 살아남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면 우주발사체 조립과 부품 제조기업, 발사체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유일하게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전남 고흥입니다. 이미 있는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서 우주발사체 기업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산업단지 지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 지원단도 구성됩니다. 인구 6만 2천 명인 고흥에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데 대해 고흥군은 군 개청 이래 최대 경사라고 환영했습니다.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을 군정 목표로 정한 고흥군은 이번 국가산단 유치가 향후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지역 경제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까지 3,800억 원이 투자돼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173만 제곱미터, 약 52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조성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관련 부품 소재 연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손자가 전두환을 포함한 일가의 행적을 SNS를 통해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의 친손자는 지난 14일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라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고 작은아버지 역시 미국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등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의 가족 가운데 과오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5월 단체들은 손자라도 전두환과 자신 일가에 과오를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하며 추징금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대형 사고가 광주 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소연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시민 100여 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이은 참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1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속으로 붕괴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산이 광주 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 MBC가 광산구청에서 진행되는 유시민 작가의 강좌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좋은 삶은 독서에서 시작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유시민 작가의 강좌를 광주 MBC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해당 강좌는 광산구가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달 인문학자와 시인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 가운데 하나로 이번 달에는 유시민 작가가 초청됐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농촌 인구 노령화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농협이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과 손잡고 공동 영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의입니다. 모두가 친환경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지역 농협 주도로 2년 전부터 단지를 조성했고 면적은 130헥타르, 참여 농민만 130여 명에 달합니다. 친환경 쌀 재배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모내기부터 제초, 소확, 유통까지 모든 농산일이 공동으로 이루어져 생산비와 노동력을 크게 줄였고 쌀의 품질은 높였습니다. 특히 일손이 딸리는 또는 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하기 싫었던,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이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농 쌀 400톤이 미국에 첫 수출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환경 쌀 재배 단지를 수출 단지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앞으로 더 200헥타 정도 늘려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유기농 쌀이 우리 서영암 농협의 브랜드인 학이 머문 쌀이 유기농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국내 쌀 산업이 농촌 고령화와 쌀 소비 감소, 가격 하락까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농협 주도의 공동 영농이 경쟁력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현직에게 유리한 조합장 선거운동 제약을 없애고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공개행사 정책 발표 등이 가능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기 연임에 따른 비리와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서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구인난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인력을 배출하던 지역 전문대학이 위기에 빠진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자로 북적이는 순천의 한 병원입니다. 진료실과 수납창구 말고도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찍는 영상검사실과 혈액, 소변 등 각종 진단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분주합니다. 모두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엑스레이 업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각 병원에 CT를 보유하고 있거나 MRI 전문 장비에 따라서 해당 인력이 다 존재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수술실 내에서 영상 장비 촬영도 다. 다행히 이곳은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해 인력 공백을 막았지만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의료기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몇 달째 공고를 내도 이력서 한 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제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지원 들어오는 경우가 좀 없어요. 굉장히 좀 건수가 없고. 청년 보건 인력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원인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재를 배출하던 대학이 위기에 빠진 게 직격탄이 됐다고 말합니다. 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는 광양에 있는 한려대학교와 보건대학교에서 매년 각각 1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나왔지만 설립자 비리 등에 얽혀 학교 사정이 나빠지자 크게 줄었습니다. 한려대는 지난해 문을 닫았고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긴 보건대도 졸업생 수가 5년 새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래는 강의실을 2개로 나눌 만큼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소수만 남아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 의료기관들의 학생들을 방사선 면허증을 취득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공부해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해 자리 잡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진 상황.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공백이 커지지 않게 제도 마련과 지역대학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문화방송이 극심한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와 광주문화방송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자체와 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민들에게 생수 100만 병을 목표로 기부를 받아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 곳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넙도와 소환도 등 완도 5개 지역은 현재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광주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79명은 사무실 출입문에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친일 외교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거는 것을 시작으로 친일 외교 규탄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입니다. 신규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간간히 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전 중에는 먼지가 많겠습니다. 그제 발원한 황사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오늘 오후 들어 해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구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불이 난다면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6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포근하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암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은 17도, 순천과 광양에서는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